현수는 낡은 서랍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나무가 오래된 소리를 내며 버텼다. 아버지가 평생 쓰던 책상이었다. 결이 닳아 반질거리는 손잡이를 잡자 이상하게도 손끝이 조금 떨렸다. 며칠 전 병원에서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셔야 합니다. 그 말 이후로 현수의 하루는 느리게 흘렀다. 집에 돌아온 그는 어머니 대신 서랍을 정리하기로 했다. 서랍 안에는 세월이 쌓여 있었다. 누렇게 바랜 영수증, 약봉지, 깨진 안경테, 오래된 수첩 몇 권. 그는 하나씩 꺼내 옆에 쌓았다. 별것 아닌 물건들인데도 쉽게 버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손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맨 안쪽 깊은 곳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현수는 몸을 더 숙여 그것을 꺼냈다. 다른 것들과 다르게 봉투는 유난히 깨끗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만년필 글씨가 또렷했다. 개봉 금지. 짧은 세 글자가 눈에 박혔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한 줄 더 있었다. 언젠가 내가 이해해주길. 현수는 그 자리에 굳어섰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봉투를 뒤집어 보았다. 받는 사람 이름은 없었다. 발신인도 없었다. 다만 봉투 모서리 한쪽이 약간 닳아 있었다. 아버지가 여러 번 만졌던 흔적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건가? 현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묻는 말도 아니었다. 그의 마음에 오래된 장면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그는 늘 아버지의 등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식탁에서도 명절에도 아버지는 말을 아꼈다. 공부해라. 늦게 다니지 마라. 그 정도 말만 남기고 늘 방으로 들어갔다. 어깨 너머로 감정이 잘 보이지 않던 사람. 현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서랍 앞에 쪼그려 앉았다. 열어야 할까? 그냥 둬야 할까? 아버지가 직접 개봉 금지라고 썼다면 마지막까지 지켜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동시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따라왔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봉투가 미끄러질 듯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모를 수도 있겠지.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가 나왔다.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어딘가에 있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는 말 같기도 했다. 창밖에서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방문 사이로 길게 스며들었다. 먼지들이 빛 사이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시간도 공기도 모두 느리게 움직이는 듯했다. 현수는 봉투 가장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렀다. 봉합된 풀 자국이 아주 약하게 붙어 있었다. 오래돼서 그랬을 것이다. 그는 한 번 더 망설였다. 언젠가 내가 이해해주길.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이해해달라는 말. 그 말 속에는 분명 누군가의 후회와 부탁이 함께 들어 있었다. 평생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던 아버지가 썼을 법한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렸다. 현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봉투의 입구를 따라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얇은 종이가 부드럽게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다. 그의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숨겨온 마음, 말하지 못한 이야기,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안에 들어있을 것만 같았다. 현수는 깊게 숨을 내쉬며 봉투 속에서 접힌 편지를 꺼냈다.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하얀 종이가 펼쳐졌다. 이제 오래 닫혀있던 한 사람의 세월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오래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종이는 얇게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문장마다 시간이 겹겹이 붙어 있는 것 같았다. 현수는 위에서부터 천천히 눈을 내렸다. 맨 첫 줄에 짧은 문장이 있었다. 나는 평생 너에게 미안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눈동자가 그 한 줄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했다. 입술 사이로 단어가 새어나왔다. 아버지는 평생 그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내도 무심하게 지나쳐도 끝까지 사과는 안 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미안했다는 단어는 아버지와 어울리지 않았다. 그 낯설미 오히려 가슴을 더 세게 눌렀다. 현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 그는 운동장에서 아버지를 찾았다. 다른 친구들 옆에는 꽃다발을 든 부모가 서 있었다. 그러나 운동장 끝 어디에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대신 나타난 것은 작은 봉투 하나였다. 어머니가 말없이 건넸던 축의금 봉투. 그때도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늦게까지 일을 했다. 바빴다. 피곤했다. 그런 말도 없었다. 아무 설명도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 기억을 떠올리자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저렸다. 평생 미안했다고? 현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줄을 따라 내려갔다. 나는 내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웃지 못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중간중간 힘이 빠진 자국이 보였다. 아버지가 손을 떨며 썼을 모습이 떠올랐다. 현수는 천장을 잠깐 올려다보았다.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울고 싶으면서도 쉽게 울어버리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았다. 아직은 끝까지 읽어야 했다. 그는 다시 편지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처음 아버지라고 불렀던 날도 나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현수는 숨을 한 번 멈췄다. 아버지의 눈을 떠올렸다. 늘 약간 피곤해 보이던 눈. 술에 약간 충혈된 날도 있었고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던 날도 많았다. 그 눈이 사실은 자신을 보기 두려워해서 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날 피했다고? 이번에는 소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왔다. 허탈함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였다. 지금까지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해왔다.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늘 뒷전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밀어낸다고 여겼다. 그러나 편지 속 문장은 그 생각을 천천히 비틀고 있었다. 나는 내가 나를 닮을까봐 두려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현수의 눈썹이 천천히 찌푸려졌다. 나를 닮을까봐?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삶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늘 허리를 굽히며 일하던 모습,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잘 들지 못하던 태도,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한 발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뒷모습, 어릴 때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말 없는 사람, 기분이 있어도 티를 안 내는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다른 그림이 그려졌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온 사람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현수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글씨가 또렷해졌다. 편지 아래쪽에는 더 많은 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첫 문장, 평생 미안했다는 고백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쌓여온 오해와 서운함, 상처와 거리감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현수는 책상 위에 편지를 잠시 내려놓았다. 둘째 손가락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다. 깊게 숨을 들이켰다.
목이 조금 메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방 안에서 작게 울렸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는 아직 다 읽지 못한 편지가 조용히 놓여 있을 뿐이었다. 현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다시 편지를 들었다. 이제는 아버지가 숨겨온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결심하듯 허리를 곧게 펴고 다음 줄로 눈을 옮겼다. 아버지의 긴 세월이 종이 위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현수는 손끝으로 종이를 눌러잡고 다음 문장을 조심스럽게 읽었다. 글씨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중간중간 꾹 눌러 쓴 흔적이 보였다. 오랫동안 품어온 말임이 분명했다. 그날의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현수는 문장을 되뇌었다. 그날, 짧은 단어였지만 무게가 크게 느껴졌다. 편지 아래에는 그날의 상황을 암시하는 문장들이 이어졌다. 나는 그 순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를 구할 수도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었다. 그저 서 있었다. 겁이 났다. 나는 도망쳤다. 종이 위에 글씨가 갈수록 흔들리듯 보였다. 현수의 목 안쪽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다. 도망쳤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아버지는 평생 도망을 인정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다. 어려운 일 앞에서도 괜찮다고만 말했고 어떤 일이 있든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도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충격이었다. 현수는 손가락을 떼지 못한 채 조금 더 읽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 잘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라는 자리조차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현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문장들 사이로 아버지의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평생 말이 없던 사람, 웃음이 적었던 사람, 가족 안에서도 늘 방걸음 뒤에 서 있던 사람. 그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단서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도망쳤는지, 누가 다쳤는지. 현수의 이마에 잔주름이 깊어졌다.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증이 커졌다. 그 일을 내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랐다. 이 대목에서 현수의 손가락이 멈췄다. 왜 나에게 말할 수 없었지? 그는 손을 떼고 편지를 들어 올려 침대에 앉았다. 다리가 약간 떨렸다. 지금 읽고 있는 문장들이 단순한 후회나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 인생을 바꾼 사건임이 분명했다.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현수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한동안 일을 쉬고 집에만 있던 시절이 있었다. 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그래라고만 말했지만 아버지는 창문 밖만 바라보다가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그때마다 현수는 어린 마음에 괜히 방 분위기가 무겁다고 느꼈다. 그때가 그날 이후였나? 현수는 중얼거렸다. 편지 마지막 문장에 시선이 닿았다.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용기를 너는 가지길 바란다. 현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겁게 울렸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 채 살아왔던 것이다.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원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는 겨우 한 단어를 내뱉고 멈췄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칠게 귀에 들어왔다. 현수는 깨달았다. 이미 편지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전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단어들은 단서일 뿐이었다. 이제 이 과거의 빈칸을 채우려면
이 일을 알고 있을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 조용히 모든 일을 지켜보던 사람.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현수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가 숨겨온 긴 세월의 무게가 이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현수는 편지를 가슴 안쪽에 넣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영숙은 작은 의자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이 어머니의 흰머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실을 통과시키는 손동작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다. 오랜 세월의 습관이 손끝에 배어 있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서랍은 정리됐니? 잔잔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현수는 잠시 말문을 잃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찾았어요. 영숙의 손이 순간 멈췄다. 바늘이 옷감 위에서 가볍게 흔들렸다. 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떤 편지니? 현수는 가슴에서 편지를 꺼내 두 손으로 펼쳤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그날의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도망쳤다고 그 뒤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었다고 혹시 어머니는 이 이야기 아셨나요?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그리고 바늘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래, 그 이야기를 내가 알게 될 날이 오긴 할 줄 알았다. 현수는 의자에 앉았다. 무릎 위에서 손을 단단히 모았다. 듣기 두려우면서도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오래된 아파트 놀이터가 내려다 보였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은 평화롭고 따뜻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슬픔을 품고 있었다. 그날은 내가 3살이던 해였어. 영숙의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너도 기억 못할 거야. 아버지가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지. 사람 몇이 크게 다치고 한 명은 평생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단다. 현수의 손끝이 굳어졌다. 아버지가 그때 거기 계셨다고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버지는 그 사람 바로 옆에 있었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 그런데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대. 발이 움직이지 않고 손도 안 올라가고 그냥 공포에 눌려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대. 현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불안한 눈빛. 사람들 앞에 서면 더 작아지는 몸짓. 자신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던 습관. 그 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사신 거군요.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사고가 나고 난 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도, 억울하다는 말도. 그저 자신이 누군가를 버렸다고 생각했지. 그 뒤로는 내 앞에서조차 당당해질 자신이 없었어. 현수는 숨을 한 번 멈췄다. 아버지가 자신을 밀어냈다고 생각했던 평생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내가 걷기 시작할 무렵이었어.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아주고 싶어 했지. 그런데 손을 내밀려다가도 그만두고는 뒤로 물러섰다. 나 같은 사람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을까 하고. 현수의 심장이 서서히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멀리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마음 한가운데 깊이 꽂혔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머니는 편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다.
내가 자라면서 점점 듬직해졌지.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자신을 실망할까봐 두려웠댔어. 너에게서만큼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 말에 현수의 시선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버지의 속마음이 그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내가 편지를 발견한 것도 아마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거야. 내가 읽을 때가 왔다고 생각하셨겠지. 방 안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현수는 편지를 다시 펼쳐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무게가 종이 위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이 편지를 끝까지 읽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마음과 마주하겠다고. 며칠 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현수의 손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가족분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짧은 말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현수는 코트를 제대로 여밀 틈도 없이 집을 뛰쳐나갔다. 차 안에서는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숨이 가빠졌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뛰어 올랐다. 숨이 거칠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영숙은 눈가를 붉힌 채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지가 조금 전에 내 이름을 불렀어. 아버지 정만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는 가늘고 약했다. 그러나 눈동자는 흐릿하게나마 깨어 있었고 문을 들어선 현수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현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자 아버지의 손등이 놀랄 만큼 차갑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의 눈이 조금 더 크게 떴다. 마스크에 가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현수?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어깨 전체가 떨리는 것이 보였다. 눈가에는 아주 미세한 물기가 맺혀 있었다. 내가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 산소 마스크가 가볍게 흔들렸다. 현수는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잠시 후 아버지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나처럼 살지 마라. 그 한 문장은 병실 안에 길게 머물렀다. 현수는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죄책감, 두려움, 후회, 그리고 작은 용서의 기대가 섞여 있었다. 나는 겁쟁이였다. 입술 끝이 떨렸다. 너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현수의 손이 조금 흔들렸다. 평생 듣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진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말수 적고 냉정해 보였던 아버지가 사실은 누구보다 상처 입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드러났다. 아버지. 현수는 더 말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 비슷한 흔적을 남겼다. 현수야.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병실의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지만 그 소리마저 아득하게 들렸다. 정만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다. 현수의 손을 잡은 그의 힘은 약했지만 분명하게 전해지는 감정이 있었다. 놓지 않으려는 마음. 말하지 못한 평생을 대신한 마지막 인사. 그리고 몇 분 뒤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숨결도 점점 가벼워졌다.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눈이 마지막으로 살짝 떴고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기계음은 변함없이 울렸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정마는 아주 잔잔하게 마치 깊은 잠에 드는 사람처럼 눈을 감았다. 현수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가슴 안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뒤섞였다. 원망도, 후회도, 그리움도,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사랑도,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병실 창가로 기울던 햇빛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감정의 벽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집안은 겨울 끝자락의 차가운 공기처럼 고요했다. 검은 상복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난 현수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섰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속이 텅 빈 방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떠올렸다. 아직 끝까지 읽지 못한 채 장례식장에서 바삐 움직이느라 가슴속에 넣어두었던 편지였다. 이제 마저 읽어야지. 현수는 낮게 말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다. 편지를 꺼내어 두 손으로 펼치자 그동안 무겁게 눌러져 있던 시간들이 조용히 일어나는 듯했다. 종이의 결이 손끝에 닿자 가슴 안쪽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다. 위쪽은 이미 읽은 내용이었다. 나는 평생 너에게 미안했다. 그날의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 문장들을 다시 훑으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흐릿하게 겹쳐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현수는 마지막 문장 아래에 도달했다. 아버지가 단 한 줄만으로 남긴 마음. 너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현수의 시선이 멈췄다. 숨이 깊게 들어갔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의 눈가에 얇은 물결이 번졌다. 아버지, 이런 말을 왜 이제야? 현수의 입술이 떨렸다. 나레이션은 그의 마음속을 따라 천천히 흘렀다. 평생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칭찬 한마디 없던 아버지. 무뚝뚝함 뒤에 숨어있던 감정이 사실은 무관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망설임과 죄책감이 그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말하지 못한 사랑이 그를 침묵 속에 가뒀던 것이다. 현수는 편지를 가슴 가까이 가져갔다. 종이가 살짝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에 떨어져 퍼졌다. 그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적 없었어요. 말을 하며 현수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왜 나에게 다정하지 않았을까만 생각해 왔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는 자신이 무너질까봐, 아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저 조심스레 멀리 서 있었던 것이라는 걸. 편지 끝부분에는 작게 접힌 흔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손으로 여러 번 만졌던 자리일 것이다. 현수는 그 자리에 손을 포개었다. 마치 아버지의 손을 마지막으로 다시 잡는 것 같았다. 제가 이제 이해할게요. 고요한 방에서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한 줄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사랑의 전부, 미안함의 전부, 후회와 소망의 전부가 담긴 한 문장이었다. 그 문장은 현수의 마음 어딘가에 깊게 자리 잡았다. 평생 오해라고 믿었던 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빛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현수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배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한 줄이 현수의 삶을 향해 아주 은은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지 하루가 지났지만 현수의 마음은 여전히 잔잔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가슴 한가운데 오래 맴돌았다. 너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었다. 그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동시에 오래된 기억들을 다시 불러왔다. 현수는 집 안 곳곳을 천천히 걸었다. 이제야 아버지의 흔적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다. 거실벽 한쪽에 걸린 오래된 못자국. 그곳에는 한때 아버지가 걸어두었던 달력이 있었다. 달력 위에는 붉은 동그라미들이 몇 개 있었다. 학교 발표의 날, 운동의 날, 생일 전날. 그는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단지 습관적으로 표시한 줄만 알았다. 정말 보고 싶었던 걸까? 현수는 벽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자국을 천천히 쓸었다. 주방으로 가자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중학생 때 늦은 밤까지 학원에서 돌아오면 식탁에 국이 한 그릇 놓여 있었다. 그때는 어머니가 챙겨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문득 의문이 들었다. 어머니, 그때 국은 누가 끓였어요? 식탁에 앉아있던 어머니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아버지지. 내가 늦어도 먹을 건 있어야 한다고 매번 끓여놓고 방에 들어가셨지. 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재생되었다. 식탁 위에 따끈한 국. 식탁 옆에서 들리던 미세한 발소리. 문틈 사이로 스쳐 지나가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현수는 방문을 열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자주 들어오지 않았던 곳이다. 방 안은 단정하고 조용했다. 책장에는 오래된 기술서적, 공사 안전 지침서,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고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어린 시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아이와 어색하게 굳은 표정으로 옆에 서 있는 아버지. 현수는 사진 속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지금 보니 분명히 따뜻함이 있었다. 단지 표현이 서툴렀던 것뿐이었다. 두 번째 사진. 초등학교 운동의 날. 멀찍이서 찍힌 사진에 아버지가 보였다. 군중 뒤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고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집에는 그날 찍은 사진이 없었다. 잘 찍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셨구나. 현수는 사진을 조심히 내려놓았다. 세 번째 사진. 현수가 대학에 붙은 해 집 앞에서 찍은 사진. 그날 아버지는 축하한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뒤에 서서 조용히 담배만 피우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런데 사진 속 아버지는 아주 작게, 정말 약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현수는 사진들을 가슴에 꼭 눌렀다. 아버지는 늘 여기 있었네. 말은 없었지만, 멀찍이 서 있었지만,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가까이에, 그러면서도 다정하게. 그는 아버지의 오래된 작업복을 꺼냈다. 해진 팔꿈치 부분, 기름이 묻은 자국. 그 속에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고단했던 아버지의 삶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법을 잊은 게 아니라. 현수는 옷을 천천히 접으며 중얼거렸다. 표현하는 법을 두려워했던 거구나. 그는 작업복을 곱게 접어 옆에 두었다. 그리고 방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는 사랑이 없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긴 싸움이 숨어 있었다는 것. 현수는 방 안에 놓인 편지 액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한 줄과 함께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흔적이 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침빛이 커튼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집안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현수의 마음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숨소리 하나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듯한 고요한 아침이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놓아두고 있었다. 영숙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좀 괜찮니? 현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많이 괜찮아요. 어머니는요?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된 거지. 남아있는 우리가 잘 살아야지. 어머니의 말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단단함이 있었다. 현수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마음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식탁을 정리한 뒤 그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스쳤다. 약간의 먼지 냄새, 오래된 목재 냄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냄새. 방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자 책상 위에 올려둔 편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전날 밤 현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을 작은 액자에 넣어두었었다. 그 문장은 이제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말이 되었다. 너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었다. 현수는 액자를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았다. 종이 위의 글씨는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깊고 넓었다. 아버지, 제가 더 잘 살아볼게요. 현수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는 방 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신발을 바라보았다. 평생 일터로 향했던 낡고 다른 신발. 바닥이 거의 다 닳아버린 그 신발을 보며 현수는 한숨처럼 웃었다. 이제는 제가 걸어갈게요. 아버지가 못 걸었던 길도 제가 대신 가볼게요. 방을 나와 거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스쳤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묘한 상쾌함이 있었다. 오랜만에 깊게 들이마신 공기가 폐 깊숙이 내려갔다. 그는 패딩을 꺼내 입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엘리베이터 대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아버지라면 이런 아침에 어떻게 걸었을까? 낮게 비치는 햇빛, 오래된 계단의 그림자. 그 속에서 현수는 몇 발자국마다 아버지의 걸음을 떠올렸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작은 공원이 보였다. 아이들이 타던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벤치 끝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현수는 조용히 벤치에 앉았다. 잠시 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나레이션은 현수의 마음속 깊은 곳을 따라 천천히 이어졌다. 그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사랑받지 못한 아들도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가장 아끼고 가장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존재였다. 비록 그 사랑은 서툴렀고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은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결국 모습을 드러냈다. 현수는 두 손으로 주머니를 감싸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앞으로는 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아버지 대신. 그는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마음에 깊게 울렸다. 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남겨진 사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현수는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원망이 아닌 미소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늦게 도착한 아버지의 사랑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